네. 이제 우리 독립성 유지권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작 인격권의 마지막이죠. 네, 공성동의 마지막 동입니다. 마지막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분량도 가장 많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쟁점이 많죠. 현대사회에서 아무래도 이제 그 온라인상의 어떤 그런 이미지 작업, 그리고 그것을 이제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예, 지금 현대 사회가 기존의 어떤 저작물들을 변형시키는데 굉장히 수월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지키는 것이 이제 독립성 유지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이제 우리 독립성 유지권 점점 더 중요한 네, 권리가 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왜곡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뭘 반영한 거냐면, 자, 우리 이제 헌법상에 그 우리 이제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반영된 내용이다. 그러면 뭘 독립성을 유지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독립성은 이렇게 내용의 동일성, 형식의 동일성, 그 다음에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내용과 이제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바로 이제 2차적 저작물입니다. 2차적 저작물은 기본적으로 변경이 가해졌잖아요. 그러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했다고 하는 것은 곧 원 저작물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 게 아닌가요? 그렇죠. 이 동일성 유지권을 기본적으로 훼손해야지 2차적 저작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거 동일성 유지권 침해가 아닌가요? 그죠? 이게 이제 어, 그, 네, 2차적 저작물은 자연스럽게 동일성을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동일성 유지권, 만약에 2차적 저작물에 대해서 동일성 유지권을 동일성 유지권 침해를 인정한다면 결국 2차적 저작물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2차적 저작물과 관련해서는 틀림없이 동일성을 훼손하긴 했는데 2차적 저작물이 그렇다고 해서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로 봐버리게 되면 새로운 어떤 창작물이 나오지 않게 되고 그러면 또 너무 과보가 되는 거죠. 원 저작물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문화 향상 발전을 기할 수 없기 때문에 2차적 저작물이 성공을 했다면 이 2차적 저작물을 작성 시에 궤변을 가했다 하더라도 이 동일성 유지권 침해는 아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실패했으면 동일성 유지권 침해예요. 근데 성공했으면 동일성 유지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사건이 이제 제호와 관련해서 제호와 관련해서 우리 앞에서도 이거 꽤 많이 했어요.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기에는 너무 짧은 것들은 저작권을 인정 안 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유행어라든가, 그죠? 짧은 제호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호를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헷갈리네. 아니, 제호는 원래 짧아서 보호 안 한다고 했는데 왜 여기서는 또 동일성 유지할 권리를 인정한다는 거야? 네. 우리가 제호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보호가. 하나는, 자, 내적 보호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외적 보호라는 게 있습니다. 자, 내적 보호는 저작물 전체에서 또 제호도 그 일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작물 전체에서 전체의 일부로서 이걸 왜곡하게 되면, 제호를 왜곡하게 되면 우리는 동일성 유지권 침해로 본다. 이게 내적 보호예요. 요거 인정이 될까요? 그러면 인정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는 이게 이제 외적 보호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내적 보호에 해당하는 거. 저작물의 일부로서 훼손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외적 보호는 뭐냐면 그 제호 자체에 대해서 저작물성을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인정한다? 아니다. 왜? 너무 짧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또보기 사건이 있었는데요. 또보기는 만화책 사건이 있었는데, 요거 자체. 그러니까 전체 만화의 일부로서의 제호가 아니라 그냥 요 또보기 자체.
제호 자체가 저작물성이 있느냐? 아, 그러기에는 너무 짧다. 그래서 저작물성을 인정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게 일관되게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렇게만 쓰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여러분 무용극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영화인데 근데 이제 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영화가 생긴 거죠. 뭐 내용은 다 다르죠. 네. 그랬을 때 이제 그 무형과 관련된 권리자가 침해 주장을 했던 거예요. 판례는 뭐라고 봤냐면 침해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저작물성을 인정해서 저작권을 보호하기엔 이건 너무 짧다라는 거예요. 네, 제우니까. 네. 그렇게 해서 저작물성을 인정을 안 했었습니다. 이게 외적 보호입니다. 즉 이제 내적 보호는 전체 저작물의 일부로서 보호하느냐 보호한다. 외적 보호는 그러면 제호 자체에 대해서도 저작물성 인정하느냐 그러기엔 너무 짧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또보기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공의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게 말이 쉬워서 그렇지 굉장히 철학적인 의미를 또 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가 짧다는 이유로 보호를 안 하면 C는 보호가 안 되겠네?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짧더라도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판례는 일관되게 이거 판례를 기준으로 이렇든 저렇든 다 저작권법상 저작물로서 인정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자, 우리 패러디 있죠, 패러디. 패러디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여러분들 교재에도 이제 정의를 해놨지만 유명한 원작품을 풍자적으로 비평하거나 익살스럽게 하기 위하여 문체, 어구 등을 흉내내어 그 원작품의 내용과는 다른 내용으로 재구성한 작품입니다. 네, 보통 그 작품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비평하기 위해서 익살스럽게, 아니면 풍자적으로 비평하기 위해서 내용을 재구성하죠. 이걸 우리는 패러디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패러디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패러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하나가 이게 하나가 직접 패러디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매개 패러디가 있습니다. 직접 패러디는 그 작품을 풍자적으로 비평하고 익살스럽게 그걸 흉내내어 다른 내용으로 구성하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네. 그 작품 자체를 풍자하는 거. 요게 이제 직접 패러디입니다. 근데 매개 패러디는 뭐냐면 그게 아니라 어떤 이제 작품이 있어요. 근데 작품을 매개체로 해서 다른 걸 비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이 뭐 이제 선거철이 되면 뭐 누구의 곡 이걸 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상대편 후보를 막 굉장히 비방하는데 많이 이렇게 이제 개사를 해가지고 쓰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예요? 이게 이제 그런 게 매개 패러디입니다. 그러니까 그 음악이라든가 작품에 대해서 풍자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매개 패러디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이 패러디는 기본적으로 다른 내용으로 재구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패러디가 이거 동일성 유지권 침해가 아닌가요? 이게 동일성 유지권 침해가 될 수도 있어요. 패러디가. 자,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작품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2차적 저작물도 변형을 시켜서 그 개변을 가해서 창작적 요소가 들어가서 저작물이 된 거잖아요. 실패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만약에 그렇게 새로운 창작으로서 성공하면 그때는 동일성 유지권 침해로 안 본다고요. 패러디도 마찬가지입니다. 패러디가 하나의 이제 독립된 문화 작품으로서 만약에 얘가 성공한 패러디라면 그땐 동일성 유지권 침해로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왜냐면 그건 하나의 또 새로운 작품이니까, 저작물이니까. 근데 만약에 그 패러디가 실패를 한다면
네, 그때는 이제 동의성 유지권 침해라고 본다. 그러니까 2차적 저작물도 그렇고 패러디도 그렇고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성공했을 때 동의성 유지권 침해지 성공하지 못하면 네, 동의성 유지권 침해가 될 수 있는 네, 간당간당한 그 줄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게 패러디하고 2차적 저작물이다. 동의성 유지권과 관련해서.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직접 패러디는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네. 이게 이제 매개 패러디 네, 직접 패러디만 인정을 합니다. 성공한 패러디 는 직접 패러디지 매개 패러디는 아닙니다. 네, 이건 아예 인정을 안 해요. 이건 인정 안 해요. 예, 침해니까 합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네. 근데 이제 직접 패러디 같은 경우는 하나의 별도의 독립된 문학 작품으로서 보호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패러디가 성공한 패러디가 되려면 그러니까 결국 성공했다는 건 뭐예요?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패러디가 되려면이라는 거죠. 그때는 자, 이제 원작에 대한 비평의 내용을 더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예, 원작품과 구별되는 창작적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별도의 창작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원작품과는 다른 기능을 해야 되고 원작을 떠올리게 하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요건을 갖추게 되면 패러디가 이제 우리 동의성 유지권 침해가 안 되고요. 이렇게 이제 요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것, 특히 이제 매개 패러디인 경우에는 이거는 네, 동의성 유지권 침해가 된다. 아무리 본인이 패러디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네,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자, 우리가 이제 저작 인격권은 우리가 보호와 공정한 이용 도모의 조화를 통해서 문화 향상 발전을 기하는 게 우리 저작권법인데, 네, 거기서 실제 이제 제한되는 게 각 권리별로 제한되는 규정들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의성 유지권도 지금까지 공표권도 따로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성명표시권도 따로 두고 있듯이 동의성 유지권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자, 근데 동의성 유지권을 그러니까 결국은 공정한 이용 도모를 통해서 문화 향상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동의성 유지권을 제한을 합니다. 네, 이게 침해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긴 전제가 하나 있어요.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아니라면 허용. 그러니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아니어야 돼요. 네,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이라면 이거는 다음에 규정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질적이 아닌 거야 됩니다. 부수적인 부분이어야 되는 거죠. 자, 여기는 어떤 게 있는가? 학교 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여기 학교 교육 목적이에요. 이거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강이라는 유명한 우리 작가죠. 노벨상을 받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제 작가의 작품을 만약에 초등학생한테 알려주려고 합니다. 네, 너무 좋은 책이니까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좋은 책이긴 하다 하더라도 아직 초등학생이 받아들이기엔 어려운 책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아이들이 볼 수 있게 좀 쉽고 건전하게, 좀 건전하다 그러니까 좀 이게 좀 말이 뉘앙스가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네, 아이들이 볼만한 내용으로서 이렇게 좀 쉽게 다시 이렇게 풀어서 써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부득이하게 아이들이 그걸 읽지 못하니까 해석하지 못하니까 부득이하게 쉽게 쉬운 문장으로 복잡한 것은 좀 간단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표현을 변경하게 됩니다. 이건 부득이하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건 학교 교육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건축물도 이제 건축저작물 아닙니까? 증개축, 그 밖의 변형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자, 이게 이제 집을 졌는데 여기 이제 여기 창은 있는데 여기 문이 없었어요. 그럼 뭐 이제 불가피하게 우리가 건축물을 만들 때 뭐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문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거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없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증축하거나 개축 그 밖에 변형하는 거 건축물을 요것도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아니란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인정이 안 되지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아니라면 우리는 네, 요거 이렇게 이제 문 같은 거 설계도에 없는 문 같은 거 만들어 주는 거 이거 동의성 유지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요거 이제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예, 프로그램은요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어떤 뭐 환경이라든가 시간이 좀 지나면 계속 바꿔줘야 돼요. 거기에 환경에 맞게. 예, 아니면 뭐 컴퓨터 용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컴퓨터 환경에 맞게. 예, 계속 바꿔줘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프로그램을 계속 변형시켜서 써야 되는 거거든. 그냥 그대로 쓰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컴퓨터 등에서 잘 사용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건, 이거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밖에 또 있겠죠.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우리가 이제 변경을 하는 거. 네. 여기 이제 그 밖에 이제 부득이한 사정. 그래서 여기 이제 건축물 할 때 건, 학교 할 때 학, 프로그램 할 때 부득이 할 때 부. 그래서 부를 포로 바꿔서 이제 이렇게 건학 포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얘기하면 뭐 길게 얘기해야 되는 거지만 좀 간단하게 좀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자, 여러분들 이제 교재 보시면 저작물 변경에 동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이게 판례 지문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저작물 변경에 저작자가 동의를 했다면 이거 동의성 유지권 침해라고 안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실제 동의했는지, 범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요걸 가지고 이제 동의했는지 여부, 변경에 대해서 동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자, 우리가 이제 행정처분 때문에 부득이하게 변경을 한 거예요. 행정처분 때문에. 아니면 뭐가 되는 거니까? 위법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건축물을 이렇게 지었어요. 건축물을 지었는데 나는 이거 변경하고 싶지 않는데 이게 지금 맨 위층 이 부분이 좀 잘못됐어요. 이렇게 지으면 안 돼. 이렇게 비스듬히 졌어야 되는 거예요. 예. 건축법상 어떤 이제 법규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진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이걸 이대로 못 쓰잖아요. 원래 이제 우리가 이제 설계한 대로 못 쓰잖아요. 이렇게 변경시켜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내가 변경시키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게 또 못생겨 보이니까, 네, 가치도 이제 건물의 가치도 떨어지고.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네, 우리 이제 건축법상 이게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국가에서 이거 다시 이런 거 철거하시오 등등등 해가지고 행정처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거를 건물을 변형시킨 겁니다. 건축저작물을 변형시킨 겁니다. 이런 경우 동의성 유지권 침해일까요? 제가 이제 말하는 뉘앙스를 보면 안 되겠죠. 아시겠죠? 네, 요거는 아니다. 동의성 유지권 침해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이제 여기 화가가 있어요. 화가가 있는데 그림을 사갔는데 이게 이제 뭐 초상화 같은 거예요. 네. 근데 여기다가 이제 만약에 코수염을 그렸어요. 이 사간 화랑이. 네. 이런 코수염을 그렸다고 할게요. 이건 뭐죠? 동의성 유지권 침해예요. 이 화가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이제 부당하게 얘기도 없이 그냥 거기다 코수염을 그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동의성 유지권 침해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경영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불태워 버렸어요. 네, 불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이런 경우 동시성 유지권 침해인가라는 겁니다. 이게 더 황당하죠. 네, 조금 전에 얘끼리 비교하면 조금 더 황당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없앤 거지. 완전히 없앤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일부를 변경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없앴다고 해서 이거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고요. 외국의 판례는 아주 드문 예지만 이렇게 동의성 유지권 침해로 보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네. 참 근데 코수염 그린 건 침해인데 아예 그냥 불태워버리는 건 침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조금 그 얘기를 들으면 맞는 말 같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자, 7번째입니다. 7번째.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도 그렇고 인터넷도 그렇고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음악 저작물이라든가 아니면 영상 저작물 같은 경우가 처음에 1분,
1분 딱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끊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더 듣고 싶으면 돈 주고 사란 얘기죠. 그리고 이제 뭐 영화 뭐 7분 그래놓고 이제 그 다음에 끊어놓습니다. 사람 흥미만 유발시켜 놓고 네,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와서 보라는 얘기죠. 티켓 사가지고 그죠? 네, 이렇게 일부를 갖다가 특별히 이제 이게 음악 저작물, 네, 그러니까 어떤 게 이렇게 일부 이용과 관련해서 여기 쟁점이 되냐면 어문 저작물. 네, 더 내려와야 되네요. 어문 저작물. 그쵸? 네. 그리고 음악 저작물, 영상 저작물. 얘네들이 자를 수 있는 애들이에요. 요거 이제 일부 글, 네, 뭐 기사글 같은 거. 앞부분 보여주고 흥미로우면 계속 보세요. 가입하고 보세요. 뭐 이런 느낌. 네. 음악 저작물. 옛날에 이제 1분 정도는 그냥 공짜로 들을 수 있어요. 네, 듣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보고 좋으면 다운 받으라고. 영상 저작물도 마찬가지겠죠. 1부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그러면 이게 이렇게 음악 저작물을 일부만 이용했다면,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이용했다면 동의성 유지권 침해인가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는 글이 다 들어오지 않고 일부만 들어왔고 음악도 딱 일부만 들려줬잖아요. 영상물도 아주 일부만 보여줬고. 그렇다면 전체 우리 음악 저작물, 예, 그 영화에 대한 음악 저작물을 동일하게 이용한 게 아니잖아요. 동일성을 했죠. 일부 이용했을 땐.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는 동일성 유지권 침해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이건 세모입니다.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판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예컨대 음악이 뭐 3분 뭐 50초짜리다. 그런데 딱 1분만 실은 거예요. 1분. 네. 근데 이제 요 같은 부분 있잖아요. 요 같은 부분에 어떠한 변경도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용 방법도 통상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부분적 이용이 그 저작물의 일부 이용이라는 것도 명백해요. 그럼 여기 이제 뭐가 안 생기는 거예요? 오인 우려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인 우려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된다? 그땐 동의성 유지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 자, 이해되시죠? 자, 우리가 이제 일부만 이용할 수 있는 거, 예, 어문 저작물, 음악 저작물, 영상 저작물에서 이게 이제 동의성 유지권 침해가 되는가에 있어서 만약에 그 부분만 이용했는데 그 부분을 하나도 바꾸질 않았고 통상적인 이용 방법이고, 네, 그리고 그 부분이 전체 저작물의 일부라는 게 명백히 알 수 있고, 이렇다면 우리는 동의성 유지권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일부 이용만 하는 것도 동의성 유지권 침해가 안 될 수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해 준 판례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우리 이제 그 동의성 유지권도 저작 인격권이잖아요. 인격권의 하나잖아요. 인격권.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의 인격 자체에 대해서 권리를 준다고 하는 것은 자, 이제 제호의 동의성 유지권과 관련해서 이거 누가 제호를 정한 거예요? 네. 저작권자가 정했을 때. 저작자가 정했을 때. 예. 그러니까 저작자가 아닌 만약에 타인이 만약에 제호를 정해줬다면 이건 동의성 유지권 침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타인이 해준 거니까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원래 동의성 유지권, 인격권은 나에 대한 권리인데, 네, 그래서 내가 붙인 제호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제3자에 의해서 붙여진 칭호는 동의성 유지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례는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요거 이제 조금 전에 봤던 내용이에요. 네. 우리가 이제 1분만 들려주는 거, 1분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이런 걸 관련해서 이제 마케팅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이제 전부를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 허락을 받아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받을 필요 없다. 이런 얘기죠. 네. 받을 필요 없죠. 네. 받을 필요 없죠. 그렇죠? 네. 왜냐면 동의성 유지권 침해가 아니니까, 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네. 처음에 이제, 아까 그 판례요. 네, 판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동의성 유지권이 침해되지 않는다. 아무런 변경이 없고, 통상적인 음악 저작물이고, 네.
그죠? 네. 쉽게 알 수 있고, 이렇다면 우리는 오인운동 우려도 없고, 그러면 이건 동의성 유지권 침해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근데 이렇게 일부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이 어문 저작물, 음악 저작물, 영상 저작물에 해당하고요. 다른 네, 다른 저작물의 이제 일부 이용의 경우에 이제 사전에 저작자와 이용 방식의 합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자, 이거 패러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정치인이 풍자한 패러디라고 했죠? 그죠? 주인공 음악만 얼굴만 바꾼 거예요. 그러면 자, 정치인이 풍자했을 때 주인공의 얼굴을 바꾸어 정치인이 풍자했을 때 이거는 누구를 풍자한 거예요? 상대방을 풍자한 거죠. 그래서 이건 무슨 패러디다? 이거는 매개 패러디다. 매개 패러디이기 때문에 우리는 네, 보호하지 아니한다. 동의성 유지권 침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이제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패러디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이제 인터넷에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이제 사진 이미지가 들어갑니다. 사진 이미지. 이게 보통 이제 법적으로 많이 문제됐던 그런 사례들을 이렇게 보면 네. 몇 가지가 있는데요. 뭐 폰트라든가 뭐 이런 사진이라든가 만화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사진 이미지가 굉장히 또 많이 우리가 인터넷에서 다운받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사진 이미지를 이용해도 되는가라는 겁니다. 네. 이제 우리 잠시만요. 제가 뭔가 지금 제가 잘못 전달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상업적으로 그러니까, 사진만 얘기했나요? 네, 지금 제가 깜빡해가지고 네,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네, 요거는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네, 뭔가 지금 제가 네. 피곤해서 정신이 없었나 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가 이제 사진 이미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터넷에서 많이 이제 그 다운을 많이 받는, 네, 많이 활용하는 그게 이제 사진 이미지 같은 겁니다. 이걸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하다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제가 뭘 어떻게 읽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조금 전에, 네, 사이트가 있는 겁니다. 사진 이미지를 제공해 주겠다. 라는 겁니다. 이게 특히 이제 문제가 많으니까 이렇게 안전하게 이제 법적인 문제 없이 제공해 주는 그런 사이트를 이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사이트에서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사진 이미지를 이용해도 문제가 없는가 있어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사진 이미지를 이용한다면 이런 곳에서 이용하시는 게 맞는데 이건 뭐냐면 주의할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이트 있잖아요. 이 사이트가 나중에 뭐 폐쇄되거나 이랬을 때 내가 잘못하면 저작권 침해를 덤탱이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난 틀림없이 제공해주는 사이트에서 다운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네, 그 다운받을 수 있는 그 장을 만들어 줬 네. 네. 다시 네. 자. 네, 제가 어젯밤에 잠을 많이 못 잤더니 자꾸 깜빡하네요. 깜빡하니까 뭘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이거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좀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거 아까워서 이거 버리기 아깝네요. 그래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피곤하게 살지 마십시오. 네, 피곤하게 살고 제가 조금 전에 점심을 먹고 지금 이거 찍다 보니까 네, 마침 오늘 좀 쉬는 날이어가지고 이게 좀 약간 몽롱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짧게 끝났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좀 길다 보니까 동의성 유지권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사진 이미지 같은 게 저작권법상 문제가 많이 될 수 있는 이제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무료로 제공해주는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는 사이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 사진을 이용할 때는 우리가 뭐 좀 안전함이 있지만 이 사이트 자체에 대한 신뢰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죠? 내가 나중에 여기서 만약에 폐쇄되거나 그러면 내가 이제 덤탱이 쓰는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이 있다. 이용해도 되는데 주의할 점이 있다. 그건 뭐냐면 자, 주 화면에
라이센스, 그러니까 이용 약관을 클릭해서 반드시 읽어보세요.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네.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사진, 이미지 등에 대한 개별 라이센스도 확인하시고요. 네. 그리고 해당 사진, 이미지와 이제 라이센스 이것도 이제 캡처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증거 자료로. 예. 그리고 이제 사이트 주소, 저작권자 이름 등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네. 나중에 이제 침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려면,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뭐 사진 저작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냥 여러분들 인터넷상에 떠드는 거 막 다운 받으시면 안 된다. 요즘은 이제 특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사진 이미지를 제공해 주는 사이트에 가서 이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도 혹시 이 사이트가 이제 나중에 뭐 폐쇄가 되거나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냥 낙동강 오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 내가 안전하게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 사이트를 이용했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꼭 여러분들 입증자로서 확보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나중에 이걸 찾지 못하게 되면 틀림없이 나는 선하게 이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악한 사람으로 결론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예, 여러분 스스로 잘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피곤한 가운데 여러분들은 모르겠고요. 제가 피곤한 가운데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 특히 이제 마지막 요 사진 이미지 제공 사이트와 관련해서는 제가 앞에 얘기했던 걸 계속 놓쳐서 네, 이제 한 두 번 약간 버벅거리다가 이제 마무리 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얘기한 것은 네, 정확히 지금 전달을 했기 때문에 네, 이거 제가 편집하려고 해도 편집할 능력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좀 제가 다시 하고 했던 부분이 이제 좀 약간 거부감이 든다 하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